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흔히 해석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수학계의 거목과 같은 분이시죠. 레오나르트 오일러에 대해서입니다. 레오나르트 오일러는요, 1707년 스위스 바젤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은 개신교 집안이었고요. 오일러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오일러가 유년기 시절에는 아버지는 오일러가 신학에 전념할 것을 바랬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학과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 13세에 바젤 대학교에 입학한 오일러는 16세에 르네 데카르트와 아이작 뉴턴을 비교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오일러의 놀라운 이 수학적 재능을 당대 유명한 수학자였던 요한 베르노이가 알아보게 되죠. 요한 베르노이는 우리한테는 로피탈의 정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오일러는 주말마다 요한 베르노이의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스승님을 둔 것이죠. 베르노이 일가는요, 오일러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오일러가 계속 수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르노이 일가의 지지 속에 오일러는 마음껏 연구 업적을 쌓을 수 있었죠. 참고로 베르누이 일가는 3대에 걸쳐 무려 8명의 수학자를 배출해낸 시대를 아우르는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일러는 1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받고 20세의 어린 나이에 수학부 교수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26세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학술원의 수학 주임이 되죠. 그리고 오일러는 27세에 김나지움 출신의 화가의 딸인 카타리나 젤과 결혼합니다. 이 오일러의 부인인 카타리나 젤은 상당히 강단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벌레가요, 썩은 흙에서 태어난다라고 믿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벌레를 연구해서 벌레가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를 거쳐서 자란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이는 당시 시대 분위기상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아버지였던 오일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목사였거든요. 아무튼 인생의 순탄대로를 걷고 있던 오일러에게 28세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는 밤낮 없이 3일을 계산에 몰두한 탓에 심하게 열병을 앓았는데요. 미처 회복도 다 되지 않은 몸으로 계속 무리해서 연구를 진행하다 결국 그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직 전기나 전구가 발명되어서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였다 보니 일어난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계리사라고 하는 자격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밤마다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눈에 초점이 안 맞고요. 진짜 시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위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오일러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의 초상화들을 보면요, 오른쪽 눈이 일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왼쪽 측면만 아예 나오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4세의 오일러는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 대왕의 초청으로 베를린 학술원에 수학부장을 맡게 됩니다. 오일러를 상당히 존경했던 이 러시아는요, 오일러가 떠난 후에도 일정량의 월급을 계속 오일러한테 보내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연금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를 떠나고 25년간 프로이센에 머무는 기간은 오일러에게 상당히 괴로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일단 오일러는 너무 순수했죠. 그리고 정치에 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오일러는 프리드리 대왕에 약간 눈밖에 나게 됩니다. 25년간 베를린 학술원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이 프리드리 대왕은 오일러만 보면 외눈박이라고 놀려댔다고 해요. 그리고 왕의 측근인 다른 궁정 대신들도 오일러만 보면 조소하고 이렇게 놀려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화하고 이 성품이 좋은 오일러는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 좋게 받아 넘기고 같이 웃어줬다고 해요. 그러다가 프로이센과 러시아 간의 7년 전쟁이 발발하고요, 오일러가 머물던 이 베를린이 러시아에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는 59세에 다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돼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요, 전쟁으로 손상된 오일러의 농장을 보상해주고요, 이 프리드리 궁정의 냉대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환대를 해줍니다. 다시로프 공주는 자신의 취임식 날 오일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무 자리에나 앉으십시오. 당신이 앉은 자리는 그대로 오늘의 영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요. 오일러에게 있어 이 러시아는 참 고마운 국가였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64세에 오일러는 백내장으로 남은 한쪽 눈마저 실명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서 잠시 시력이 돌아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맹인으로 사는 기간에도요, 아들 알베르와 이제 제자 푸스의 도움으로 연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았었을 때 못지않게 많은 연구 업적들을 내죠.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76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오일러에게 바치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는 계산하는 것과 사는 것을 멈췄다라고요. 수학 역사상 가장 많은 저작을 남겼다고 알려진 오일러는 무려 500편 이상의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했고요. 연구 목록만 886항목에 이르고 현재까지 나온 그의 전집만 해도 무려 75권에 이릅니다. 그가 일생 동안 낸 논문들을 평균 내보면 연평균 800쪽 이상의 논문을 쓴 거라고 해요. 거의 매일 수학 논문을 무려 두세 페이지씩을 매일매일 써나갔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같은 사람이 맞기는 한 건지. 무튼 그는 미적분학, 정수론, 대수학, 대수해석, 해석기하학, 역학, 천문학, 광학 등등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깁니다. 특히 미적분학을 체계화시키고요. 오늘날의 해석학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죠. 그의 업적을 수학 분야별로 좀 몇 개씩 간추려보면 오일러가 남긴 미분법이랑 3권으로 이루어진 적분법 책은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대학 교재들의 표본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제 미적분학의 초보 과정은요. 이 오일러의 정의만으로도 충분할 정도거든요. 정수론에서는 일단 페르마의 소수의 성질에 대한 예측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페르마의 소정리도 증명하고 그리고 일반화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친화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래로 이제 발견되지 않던 친화수를 유도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데, 이 친화수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수의 진약수들의 합이 다른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다른 것의 진약수들의 합은 또 얘가 되는 그러한 이제 한 쌍을 말합니다. 진약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러한 약수들이고요. 그리고 짝수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수가 그 유클리드식을 만족한다라는 것도 증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이제 n은 3일 때에 대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기도 하고요. 해석학에서는 일단 오늘날 이제 해석학에서 다루는 많은 함수들을 개발합니다. 삼각함수라든지 복수함수라든지 등등을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양함수나 음함수 혹은 대수함수나 초월함수 등등의 개념들도 오일러가 정립을 하죠. 연속이라든가 불연속에 대한 정의도 오일러가 다져놓고요. 그리고 이제 뉴턴의 역학과 물리학을 이제 원래 기존의 기하학 분야에서 이제 해석학 분야로 끌어오는 그러한 업적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일러는 이제 변분법으로 또 명성을 날리죠. 변분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범함수를 다루는 미적분학의 한 분야로 보면 되는데, 범함수라는 거는 이제 함수들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죠. 그리고 오일러는 선형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법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차와 비동차 선형미분 방정식이라는 구분도 이 오일러가 했고요. 그리고 오일러 미분 방정식도 창안하죠. 위상수학하면 뭐니 해도 이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는요, 사실상 위상수학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러가 한붓 그리기 같은 개념도 정립했죠. 등등등등 많습니다. 더 언급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오일러가 붙인 이제 수학 기호나 용어들만 해도 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fx라든가, 원주율을 표현하는 이제 파이라든가, 자연상수를 표현하는 e라든가, 허수를 표현하는 i라든가, 수열의 이제 합을 표현하는 이제 시그마 기호라든가 등등등등, 이렇게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수학 기호들이 죄다 이 양반이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일러 다항식, 오일러 방정식, 오일러 적분, 오일러 함수, 오일러 표수, 오일러 직선, 오일러 정리 등등등등. 하여튼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오일러가 남긴 업적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오일러의 인품은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착하고 매우 너그러웠다라고 하죠.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죠. 오일러가 워낙 많은 분야에 대해서 훌륭하고 수많은 그러한 저서들을 남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한테 어떻게 그 많은 이제 저서를 집필하면서 내용까지도 매우 훌륭하게 쓸 수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자신의 이제 능력이나 업적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거드름을 피울 법도 한데 오일러는 절대 그런 거 없이 한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사실 저런 게 똑똑하지 않고요. 제 펜이 저보다 더 똑똑해서 펜 덕분에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등주 문제라는 게 있어요.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의 최대 면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 오일러가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해결해서 그걸 발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일러가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당시 상당히 나이 어린 경쟁자였던 라그랑주가 자신의 이제 풀이법을 가지고 오일러한테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가져와요. 당시 오일러의 위상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뭐 경력을 봤었을 때는 오일러보다 거의 한 30살 아까 이제 어린 라그랑주의 의견 정도는 솔직히 뭐 무시하고 넘어가도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일러는 이 나이 어린 라그랑주의 해법을 자신의 방법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단박에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라그랑주가 자기보다 더 먼저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심지어는 라그랑주를 자신의 후임으로 베를린 학술원장의 자리에 추천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들으면 이씨 우리 교수님은, 그리고 오일러는 수학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거의 수학 중독자였죠. 이게 되게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흔히 게임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용어를 쓰죠. 오일러는요 딱 수학 중독자라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적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뭐 이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나서도 자신의 기억력에만 이제 의존해서 수학 연구를 계속 진행한 그의 엄청난 기억력이라든가, 이제 허수 i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던 시기에 i의 i 거듭 제곱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오일러의 약간 좀 직관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만한 퀘니스베르크 다리에 대해 이제 얽힌 일화 같은 거 오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의 천부적인 재능들이 많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들이죠. 하지만 오일러 그가 천재인 것과 평생을 수학에 이제 몰두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것과는 완전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가 이뤄낸 이제 업적들이나 이제 그의 일생의 행보는요, 만약 오일러가 수학을 일처럼 받아들이거나 연구실을 되게 직장처럼 생각을 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만한 일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일러는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나서도 큰 석판에다가 이제 분필로 적어가면서 수학 연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죠. 그게 뭐 오일러가 연구비를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생계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써놓은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설령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그가 사망 후 약 50년간은요, 그가 이제 생전에 차마 다 싣지 못했었던 그의 논문들이 계속해서 학술지에 새로 실려 나왔다고 해요. 그가 죽고 나서도 무려 50년 정도를 말이죠. 그런데 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연구를 했다라는 거는,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수학을 참 뼈저리게 좋아했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되게 미친 듯이 좋아하는 연인과 연애를 딱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계속 통화하고. 뭐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엄청 재밌는 그런 게임을 같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흔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게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 이제 밤새서 게임하죠. 오일러에게는 수학이 아마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기에 이제 몸도 안 살펴가면서 두 눈이 멀 정도로까지 수학을 공부했던 것이죠. 그가 사망한 1783년 9월 18일에조차요, 그는 이제 풍선의 속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랑 천왕성 궤도를 계산한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손자랑 손녀한테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는 죽는 그날까지도 수학을 했던 겁니다. 가우스와 오일러 중 누가 더 뛰어난 수학자이냐라고 하는 이 떡밥은 수학 관련 커뮤니티라면 어디에서나 회자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둘 다 어마어마한 수학자들이지만 굳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수학자이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우스를 꼽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우스가 오일러보다는 살짝 뒤에 활동했기 때문에 오일러가 가우스보다는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사실 오일러는 동시대에 물론 이제 종합평가로서는 오일러를 따라올 수학자가 없었지만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오일러가 뒤처지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라그랑주의 사례도 있고요. 어찌 보면 오일러랑 가우스가 정면 대결했다라고 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바로 소행성 세레스의 궤도 계산에 대한 사례인데요.
하지만 가우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최소제곱법이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일러의 방법으로는 3일이 걸릴 계산이 이제 가우스의 방법으로 하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라는 평가가요. 여기 이제 이런 일화도 있죠. 이제 가우스는요, 이제 오일러가 한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 증명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20대 초반에 그걸 짚어내요. 일약 그 가우스가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그 외에도 오일러는 논문들의 사소한 이제 오류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소한 오류들은 오일러의 그 엄청난 업적에 조금의 스크래치도 입히지 못할 만한 것들이지만, 이제 비교 대상이 가우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인지 흔히 이제 세계 3대 수학자라고 한다면 아르키메데스, 뉴턴, 그리고 가우스가 꼽히는데 오일러는 보통 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요, 둘 중에 누굴 더 존경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오일러를 꼽을 겁니다. 사실 가우스는요, 오일러만큼 이렇게 수학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요, 뭐 이에 대해서 언급한 서신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우스가 자신의 삶이 불행했다라고 하는 자조가 담긴 그러한 서신도 남아있죠. 가우스는 가정에도 소홀했고요, 사실 인격적으로도 모난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일러는요, 두 눈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수학을 놓지 않았죠. 그는 남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상당히 즐겼고요, 그리고 가정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성품이 매우 훌륭했죠. 시력을 잃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서도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한 눈으로 보니까 모든 세상이 또렷해 보인다라고요. 그나마 하나 남은 눈마저 잃었을 때 오일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야 양쪽이 똑같아져서 덜 혼란스럽다라고요. 가우스가 더 뛰어난 수학자였다라고 한다면 오일러는 더 훌륭한 수학자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눈먼 맹인 오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수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1순위로 오일러를 귀감으로 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진정한 수학자들의 참 스승이니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